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10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진행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장중에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보다는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분명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쓴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난 안 좋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 선배님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제가 유일하게 아마 이때부터 경각심을 좀 알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의 급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반등을 줬긴 했지만 제 차랑 나올 수 있으니 분명히 비중을 70% 이상 덜어놓으세요라고 했었어요. 이때 이 말하고 뭐랄까요? 진짜 듣지 못할 이야기, 쌍욕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제가 60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에 와서는 주식타자 안 교수가 했던 말처럼, 야,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단순히 좋고 나쁨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주가,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이 부분까지 끌어내렸다는 것은, 그죠? 뭔가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다시 제가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모두가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주가를 상방으로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예언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렸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가장 좋아질 것이다. 그죠?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들으면 알 수 있는 뭐 최근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뭐 보로노이, 그죠? 뭐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거나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 부분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요? 금리 인하. 사실 금리라는 사건이 나왔을 때 가장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바이오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죠? 바이오 종목은 부채가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훈풍이 작용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도 비중을 크게 덜어놓고 이 바이오 업종을 눈 감고 한번 사보시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느 일정 시점에 추가 매수 활동을 하면 그 돈으로 결국은 88,800원이라는 주가가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 평가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갈 거라고 했죠. 그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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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아니 매수 매수 매수.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매수를 하는 때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장이 바로 잡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정상적인 궤도에 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금 프리미엄 반도체와 레거시, 전통적인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시차가 존재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이 완벽하게 커플링이 되는 구간,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만 딱 생각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PSK 뭐 이런 단단했던 애들도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빠지는 거예요. PSK 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PSK 홀딩스. 아무리 단단한 종목도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반면에 아무리 안 좋은 기업들의 주가도요, 바이오 종목들은요, 그냥 막 연짝 이렇게 오릅니다. 그냥 숨어 있다가 소위 말하는 잡스러운 애들도 오릅니다. 왜? 왜? 산업.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와 있으니까. 근데 산업,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선배님들.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에서 뭐라죠? 예, 잘 수 있는 곳에서 발을 뻗는다고 하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 과잉이라는 표현만 단순히 알아야 될까요?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았다.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될까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2017년부터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았던 종목인데 왜 이러죠?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의 힘들이, 자, 뭐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 자, 업종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봐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코스닥 지수의 차트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래소. 자, 코스피 지수. 자, 봅시다. 자, 이 가만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는 이런데 이러죠. 지수는 올리는데 이러죠. 그죠?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의 변화지만, 즉 전통적인 반도체와 HBM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반도체에 대한 간격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지수를 2602포인트에 위치돼 있지만 뭘 끌어올린다? 낙폭 과대주. 자, 낙폭 과대주가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동안 소외당했던 거, 바이오, 이쪽으로 힘이 몰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놔야만이 된다. 왜? 시장에 큰 돈이 유입이 되면 좋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죠. 왜? 지금 우리 시장에 돈을 넣어야 될 이유 근거가 뭐가 있어요? 금투세 이슈 있죠? 또 뭐가 있죠? 뭐 전쟁 불안 있죠? 일본의 BOJ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올린다고 하죠.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여기 투자하겠어요? 얘네들한테 투자하게 이자 더 주니까.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 증시에는 한정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수는 끌어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 방법은 뭐다? 이걸 잡아두고 하이닉스 2등짜리 잡아두고 뭘 한다?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걸 끌어올린다고.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에? 삼성 SDI. 삼성 SDI. 그죠? 좋아. 삼성전기. 오늘 좀 많이 올랐던데. 삼성전기. 많이 빠졌던 애를 끌어올리는 돈으로 쓴다고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만 가는 시즌이 있었죠. 과거 코로나 때. 이때 우리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 삼성전자만 올라가니까 재미없다. 근데 아마 인생의 선배님들은 야, 역시 넘버원 삼성전자. 이런 이야기 하셨죠. 자,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패션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패션 하잖아요. 계절도 있고요. 혹한기도 있고요. 성수기도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군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 딸려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식타짜 안 교수 여러분들께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삼성전자만 몰빵 치세요. 하이닉스도 같이 몰빵 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돈이 이쪽 1, 2등으로 다 몰려버릴 거니까.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빠질 거라고. 이거 뭐 그냥 갖다다 때리고. 왜? 업종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한 낙폭 과대주의 시총을 볼까?
얼마죠? 90조예요. 90조. 삼성전기의 시총을 볼까? 얼마예요? 10조예요. 자, 그러면 삼성 SDI 시총 30조예요. SK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시장 볼까? 얼마에? 400조예요.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얼마입니까? 100조라고요. 여기 돈 움직이는 거 조금씩 빼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날아간다? 이런 바이오 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낙폭 과대주. 지수를 끌어올리기 싫으니까.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 미리 말하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다. 소위 말해서 질러라 힘있게. 그때 여러분들 질러 나가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근데 총알이 필요하다 이거지. 총알. 그 총알을 언제 사용한다? 바닥에? 예. 삼성전자 주가가 6, 7%, 7, 8% 갭으로 상승하는 경우 봤어요? 절대 그러잖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회 준다고. 전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 1,000만 원 보유한 분들 있죠? 손실이죠? 한 20%에서 30%. 괜찮아요. 자, 100만 원만 손절 한번 해보시겠어요? 좀 반등 오면?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눈을 감으세요라는 표현을 했었죠. 눈을 감으세요. 유한양행 매도하지 말고 매수하세요. 했죠? 2번이나. 그쵸? 자,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잠깐. 자, 주식타짜 안교수 개인 채널입니다. 주식타짜 안교수 와서 구독하시고요. 여기 치면 뜰 겁니다. 유한양행을 제가 언제 이야기되냐면 8월 22일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2번 일러드렸는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슬쩍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3시 46분입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오늘 매도 안 하셨죠?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언제요? 개인 채널을 통해서 주식타짜 안교수 14,400명 구독자입니다. 한 달 전에 매도하면 안 된다. 이 보고서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다. 그죠? 매도하면 안 된다. 이것뿐만이었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 유한양행은 지속적으로 더 간다 했어요. 자, 9월 20일 가는 놈은 좀 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잡아요. 유한양행 무조건 포특 나와요. 자, 이 부분이죠. 대양제약사 계약 공시 나왔다. 간단히 볼게요. 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29분입니다. 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인 채널 통해서. 그죠? 좀 속보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공급 계약 나왔다. 자, 이 자막을 한번 틀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런 공급 계약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자, 과거 이 수밖에 영상을 없는 보고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비중의 덜어놈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확장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최종적인 장기적인 목표가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항상 중기적인 거, 그죠? 단기적인 거 다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올라간다. 그죠? 자, 항상 우리는 분할 매수와 부달 매도 원칙을 하되 매수 타점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놈은 간다라고 합니다. 아닌 놈은 아니라고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에 매수를 할 때 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매일 사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여러분들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거든요. 내일 모레 60인데 인생의 선배님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탑다운 방식의 투자. 자, 시장 먼저 봐라. 정상인지. 산업의 사이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이 정상인지. 예? 그리고 나서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바운드리, 패밀리스 이 안내서 찾아서 수익률 게임을 해라.
이거예요. 삼성전자도 하나의 개별 주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거래하기 가장 편해지는데 삼성전자는 넘버원이라고 하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자, 제가 내일부터는 10%든 5%든 현금이 없는 분들 한번 덜어놔 보세요. 반등에.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처럼 오를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타짜의 투자 방식,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여러분들 잘난 건 없습니다만 조금 더 큰 금액을 조금 더 전문 투자의 영역에서 예, 운영해봤던 경험. 20년 동안 있으면서 15번의 스타 펀드맨상 받았습니다. 자,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저 와이프 만든 건데 이거 잘 만들었네. 예. 요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죠. 숫자 3번. 삼성이니까 숫자 3. 3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무조건 오를 거 요런 거 바이오 종목 하나 물어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수익 난 거 차츰차츰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항상 바닥은 누가 정한다? 삼성전자가 정한다. 자, 숫자 3번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내일 진행할 때 링크 주소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릴 거고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제가 뭐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선배님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과매도 보고서 나왔고 실제로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 수요 부족이라는 부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는 적자였어. 얼마 못 벌었어. 근데 지금 뭐예요? D램 쪽에서 매출 10조 원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고평가냐? 아니 고평가는 아니라고. 고평가는 아니지만 시장이 뭘 한다? 고평가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의 조정을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장은요. 자요. 제일 똑똑한 게 누군지 아세요? 시장이에요. 그 시장은 누가 만든다? 수급이 만든다. 수급은 뭘 본다? 바로 동향을 본다. 의견을 본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이라고 해서 내가 2천억 들고 있으면 깡패인 것 같죠? 한두 번 사면 끝이에요. 500조짜리. 그죠? 맞잖아요. SK 하이닉스의 폭락벽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받아낼 수 있다고 힘으로.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쵸? 악재가 나오면 빠진다? 아니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 않는다. 단기 저점. 호재가 나왔는데도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엔비디아 뭐 수주 어쩌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왜?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단기 고점으로 인식을 하면서 가라고 했죠. 배워봅시다. 타짜의 투자법 3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내일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교육을 좀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고 3번 제 전화번호입니다. 와이프가 만든 거 3번 보내주시고 이런 교육을 한번 제가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